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자, 다형적 변수. 자, 여러분 이 예문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일단은 이 포문이 몇 번 동작하겠어요? 2번 동작한다는 것 이해하시는 거죠? OBJ가 처음 동작할 때 누굴 가지고 있죠? B의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B 정보를 가집니다. 그래서 OBJ를 B로 형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O1.B라고 하면 10이 출력돼요. 자, OBJ가 누굴 가지고 있다고요? B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C로 형변하려고 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했을 때에 어떤 실행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뜹니다. 10이라고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여러분, 클래스 변환 오류라고 생각하십시오. 익셉션은 자바 중급 시간에 예외라고 해서 배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수준에서는 클래스 변환 오류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라고 메시지가 떴냐면은 클래스 B는 변화될 수가 없다. 변환될 수 없다. 뭐로? C로. 네. 자, 이 말은 즉 뭐다? 지금 B의 정보를 들고 있기 때문에 OBJ는 B이기 때문에 C로 변환될 수 없다라고 떴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아까 그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 학습했죠, 우리가. 예, 인스턴스 오브는 뭐 하는 애죠? 객체를 어떻게 판단하는. 이 객체가 지금 누구냐? B냐 C냐? 이 부문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문 안에다가 이 부문을 넣어서 올바르게 동작하게 해줘야죠. 10과 20이 출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OBJ가 B의 객체 맞으면 B로 형변환하고 OBJ가 B의 객체가 아니면 C로 형변환하면 되겠죠? 네.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 이용해 보십시오. 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었고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true false를 반환합니다. true false.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 편에는 참조형 변수가, 오른쪽에는 클래스 이름이. 그래서 OBJ가 B의 객체이면, 네, true false니까요. 참이면은 B로 형변한 중괄호 열고 닫고 하겠습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형변한.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인스턴스 오브라는 이 연산자를 학습시키기 위한 예문이에요. 굳이 요소가 2개인데 왜 포문을 쓸 것이며 복잡하게 if문으로 왜 조사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로지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학습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볼게요. OBJ가 B 객체 맞죠? 한 번 돌 때. 그러면은 B의 객체 맞습니까? true니까 이렇게 형변환할 거고, 한 번 더 포문이 돈다면 OBJ는 C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false가 되겠죠. 네, 그래서 C로 형변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떻게 된다? 10과 20이 출력이 돼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였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뭐 공백은요, 뭐 안 띄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띄우는 것은 뭐 여러 칸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오브로 자료형을 조사해야 될 때, 객체를 조사해야 되는 경우도 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까지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다형적 변수에 대해서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오버라이딩 메서드를 떠올리셔야 되고, 오버라이딩 안 된 거 호출할 때 형 변환이라는 것을 하고, 형 변환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객체를 조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까지 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요. 자바 중급 시간에 보는 예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바 중급 시간에 볼 수 있는 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요. 요것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있죠. 형 변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메인은 자, 가로치기 메인 O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굳이 이거를 두 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한 줄로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 줄로 만든다면 O 자리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는군요. 그렇겠죠?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void abc 가로블록 system.out.println 10. 자, 여러분 형 변환했고요. main.abc 하면 이제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서 5.abc 하면 컴파일 오류 나는 거는 이해하십니까? 다형적 변수로 오버라이딩 안 된 메서드는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게 다형적 변수였고 이건 오버라이딩 되지 않은 거죠.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abc가 없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나요? 그래서 O를 형 변환해가지고 main.abc를 부르면 10이 나온다는 방금 전까지 우리가 했던 형 변환입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제 두 줄을 한 줄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두 줄이죠. 이제 이거 한 줄로 만들게요. 이게 두 줄인데 자, 한 줄로 어떻게 만드냐? 메인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카피 이렇게 한 줄로 만들면 메인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그냥 대체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줄이 한 줄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네.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가 누구다? 곱하기, 나누기.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트 연산자와 가로치기 연산자 우선순위가 누가 높냐면요. 어이없게도 점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점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아. 그럼 이건 어차피 오류네. 5.abc는 원래 오류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형 변환해라. 그리고 접근. 한 줄로 적고 싶다면. 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한 줄로 만드는 연습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 한 줄로 적기 때문에. 거진 한 줄로 적는다고 보셔야 돼요. 애니멀, 클래스, 도그, 익스텐즈, 애니멀. 고양이 하면 되겠네. 캣. 여기에 스크래치. 밝히다. 자, 다형적 변수. 자, 여기 애니멀은 new cat. 자, 애니멀 점 스크래치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형 변환 하겠습니다. 여기서 cat은 가로치기 고양이, 애니멀을 바꿔라. 고양이로. 그래서 고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석 달아 드릴게요. 이거랑 한 줄로 변경해 보세요. 아시겠죠? 히어에다가. 그래서 스크래치 호출해 보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한 줄 연습.
드렸고요. 주석 처리 부분을 한 줄 명령문으로 한 줄 문장으로 변경하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요. cat.scratch라고 되어 있죠. cat.scratch cat에다가 앞에다가 cat 없애고 가로를 먼저 쳐요. 힘들면. 그리고 이거 cat 자리에 있는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우선순위라는 걸 주셔야 돼요. 형 변환 먼저 하고 접근하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도트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아서 원래 오류납니다. 점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점 앞까지를 가로치기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드릴게요. 한 줄로 바꿔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두 줄이죠? 한 줄로 바꾸세요. 같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5일자리 있죠? 가로치기 이거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붙여요. 이렇게 되면 한 줄이니까 중괄호 열고 닫고도 할 필요가 없다. 옆으로 붙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가로치기 먼저 하고 이거를 그대로 카피 붙이고 그러면 한 줄이니까 중괄호 열고 닫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깔끔해졌네요. 이렇게 그죠? 가로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로치기를. 다형적 변수. 종합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다형적 변수까지 하고 오늘 했던 거가 다형적 변수죠. 다형적 변수.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십시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칩니다. 자, 여기서 임포트 java.awt 자 와일드카드입니다. 네, java.awt 와일드카드. 자 여기서 어레이는 중괄호 열고 닫고 new 버튼 new 텍스트 필드 new 리스트 이렇게. 자 이거 자료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오브젝트 대괄호죠. 오브젝트 대괄호는 아시죠? 네. 네. 근데 그거는 너무 멀어. 음. 오브젝트 대괄호는 너무 멀어요. 그러면은 일단 버튼이나 텍스트 필드나 리스트의 상속 구조도를 봐야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API를 띄워갖고 java.awt의 버튼. 자, 이거 보시죠. 컴포넌트라고 있죠. 컴포넌트. 버튼의 바로 부모예요. 컴포넌트. 텍스트 필드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속 구조도 보시는 거예요. 텍스트 필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필드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텍스트 컴포넌트 위에 또 컴포넌트가 보이죠. 그 컴포넌트네요. 마지막으로 리스트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리스트도 컴포넌트. 그럼 이제 답이 나왔다, 그죠? 컴포넌트겠네요. 자, 컴포넌트 배열.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확장포입니다. 반드시 배열이 나오면은 확장포를 완성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확장포문 한번 완성해 볼까요? 요 자리, 이 자리. 여러분이 한번 완성해 보시죠.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콜론입니다. 오른쪽에는 배열, 왼쪽 편에는 자료형. 자료형이 뭐죠? 컴포넌트. 예,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도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있죠. 컴포넌트라는 이 변수는 다형적 변수입니다. 다형적 변수.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 또 드릴게요. 컴포넌트라는 거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메서드로 호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컴포넌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만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버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튼 클래스에 자, 뭐 그냥 뭐 버튼이 뭐 하는 애인지 모르셔도 돼요. 우리 뭐 그냥 학습이 목적이라 가지고 자, 버튼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중에 뭘 하나 해볼까요? set label이라는 메서드가 있네요. 반환형이 일단 없고 set label이고 문자 열이 들어온답니다. 이 메서드 호출하는 문장을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봐주시죠. 여기다 그냥 제가 갑자기 어떤 참 황당한 문장을 작성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했네요. 컴포넌트 점 set label 쌍따옴표 ABC.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지금 컴포넌트는 버튼도 텍스트 필드도 리스트도 전부 다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것 같죠? 근데 버튼만 set label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류 난다 안 난다? 당연히 컴파일 오류 나겠죠? 네. 컴파일 오류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컴포넌트가 버튼을 인식하도록 클래스를 뭐 이렇게 내려준다고 해야 되나? 주소를 가로치고 하는 거. 다운 캐스팅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운 캐스팅을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어요. 다운 캐스팅이라 그래요. 그걸 내려주는 거를. 업 캐스팅, 다운 캐스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상세하게까지도 몰라도 방금 형 변환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셨거든요. 네? 형 변환.
형 변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형 변환하는 거 방금 전까지 배웠죠? 형 변환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컴파일 에러를 해결하라. 컴파일 에러를 해결하세요 라고 해놓을게요. 자, 일단은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형 변환은 해봤습니다. 일단은 어때요? 일단 점 앞에다가 가로치기는 하셔야 됩니다. 점 앞에다가 가로를 치고 이 컴포넌트를 버튼으로 형 변환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얘는 실행하면 예, 맞습니다.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자,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실행 에러를 해결하세요 라고 해놓을게요. 그 실행 에러란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말하거든요. 자, 이 문장 왜 클래스 캐스트 발생해요? 자, 여러분 컴포넌트가 한 번은 버튼, 한 번은 텍스트 필드, 한 번은 리스트겠죠. 그러면 이 포문은 3번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컴포넌트가 버튼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2번 동작하면 텍스트 필드인데, 야, 컴포넌트가 텍스트 필드인데 버튼으로 어떻게 변환하겠니?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뭘 배워드렸죠, 제가? 맞습니다.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제가 알려드렸지요. 네. 실행 에러 해결 한번 해보시죠. 아유, 너무 잘한다, 이 반 애들은. 실행 에러를 해결하십시오. 아, 정말 참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잘하네요. 역대급이다. 3시간 뒤에 마친다는 게 이렇게 효과가 큰가요?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서 그런지 초집중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네. 진짜 어려운 건데 잘한다. 이거 그죠? 여기 있습니다. 중괄호를 긋었고 생략가는 만약에 컴포넌트가 버튼의 객체가 맞다면, 그죠? 버튼으로 형변환해라.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사실 이 예문을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이런 문장을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만약에 앞뒤 정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예문을 보면 이 학원을 가지 말라고 할지도 몰라. 이 미친 학원 아니야? 이거 뭐야? 이 문장이고. 예, 저는 여러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문을 이렇게 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도 보여줘야 되지. 이 짤막한 거에서. 그 다음에 형변환도 해야 되지. 예. 그래서 이제 예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다형적 변수. 다형적 변수가 있죠. 개념이 없으면은 자바 중급 고급은 정말 힘들어요. 문장 이해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형적 변수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